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한 씨 사건부터 전반적인 마약 사건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배우 유한 씨 어제 오전에 출석했는데 오늘 새벽 한 6시 넘어서야 귀가가 됐습니다. 보통의 마약 투약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래 조사를 합니까? 밤샘 조사를 하는지 여부는 사실은 마약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범죄 혐의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조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밤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 더구나 밤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의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자꾸 언론에 잡히는 게 스스로 부담되어서 밤샘 조사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마약을 지금 혐의를 받는 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투약 사실이라든지 투약 과정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밤샘 조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취재진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이외에 마약은 코카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코카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조사를 한 과정에서 하고 나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취재진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밝히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본인의 이제 소회를 좀 밝힌 것 같고요. 다른 실질적으로 이제 공방이 되는 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조사가 어제 했습니다만 원래는 지난 11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취재진이 많아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꿔서 출석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어떤 날짜를 통보를 해서 이때 출석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피의자 마음대로 사실은 돌연 앞에 취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태도가 수사기관한테 보여졌을 때는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실제 유아인 씨가 11일에 이제 조사를 돌연 취소하게 되니까 서울 경찰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불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앞으로 체포영장도 한번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자진 출석해서 이 장기간의 조사에 협조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혐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가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5종류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 5가지 종류 중에 특히 이제 대마나 코카인이나 케타민이나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혐의가 이제 투약한 사실이 소변 검사와 이 모발 검사에서 이제 검출이 되었고요. 네. 나머지 졸피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의료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은 이력이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사실상 의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마약류 취급 관리자가 아님에도 투약했다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사자인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이제 코카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굉장히 이번에 그 마약 종류가 좀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자 한 건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공범들이 있는지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유한 씨의 지인인 작가도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아인 씨 주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투약에 대해서 같이 했거나 혹은 마약 투약에 대해서 협조했다라고 보여지는 지인 4명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아인 씨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가의 경우에는 어제 조사에도 같은 일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 공범들을 같이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요. 마약 투약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신체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는 기소해서 처벌을 받는 데는 어렵고요.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이 마약을 투약을 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경위에서 마약을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외에도 정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밤샘 조사받는 과정이 피의자의 어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한 씨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단순 투약이고 그리고 막 초범인 경우에는 이 마약 사범인 경우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뭐 횟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걸 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집중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구속영장 이 발부를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앞으로 혐의 입증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지만, 이 조사가 좀 미흡했고 앞으로 유아인 씨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다른 전반적인 정황 증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구속영장 청구도 아마 강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제 10대 마약 사범이다라는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마약 유통 일당 3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이 보니까 고등학생 신분일 때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정확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고등학교 신분이었던 이 3명은 2년간 약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일정 장소에 마약을 갖다 놓고 이 매수자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 마약을 판매해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하고 투약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인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큰 사건을 진행을 한 건지 혹은 뒤에 배후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성인들이 마약 사범이 많았는데 네네. 점점 이제 마약 사범의 나이가 좀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마약을 판매하게 되는 유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구속 기소인데 이들도 보면 이 유통을 어떻게 했냐면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을 통해서 이 판매를 했고요. 실제 이 매수 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뒤에 뭐 배후가 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들이 주범으로 유통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 수법을 보면 굉장히 영리합니다. 공부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공부방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 오피스텔을 이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고,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성인 6명을 고용해서 그들을 전달책으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즘에 이 마약 사범들의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10대 마약 사범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범행 자체가 치밀하고 계획적인데, 이 2명은 수사 과정에서도 마약을 계속해서 투약했다고 하거든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10대라고 해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10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고 하지만 이 실제 재판을 받을 당시 성년인 경우에는 뭐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고요. 네네. 성년이 받는 처벌을 똑같이 받게 되는데요. 이 마약 유통과 관련된 처벌 같은 경우는 이 유통 가액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상당의 이제 마약을 유통하거나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취급한 마약의 상당액이 2억 7천만 원 가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마약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 가중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대구에서는 마약 판매상 8명이 또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혐의인데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대규모로 유통해왔던 유통 조직원인데요. 근데 이들의 범행 과정을 봤더니 17세 여고생을 마약에 중독을 시키고 이 중독이 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 여고생을 본인들의 마약 판매책, 유통책으로 가담하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을 시키는 과정을 보면 직접 그 여고생 앞에서 투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더 자극시키는 그런 수법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수법이 요새 많이 좀 활용되고 있는 편입니까? 네, 이 마약 범죄가 위험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 마약이라는 거는 중독성도 강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라는 중독을 전파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더 위험한 건데요. 많은 유통 조직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가담자가 필요한데 이 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독을 하거나 마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마약을 할 수 있게끔 유혹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약 중독을 발생시키고 그러한 현상이나 그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유통책이라든지 전달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계속 마약을 판매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조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마약 일당들을 보면 단순 투약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고 또 판매까지 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중처벌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마약류 관리법에는요, 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영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더 한 번 가중처벌을 해서 사형까지도 처해지게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 강남 일대에서 발생했던 음료수에 이 마약을 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먹였던 그 일당들도 지금 최근에 그 기소가 되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을 해서 최고 사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이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여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꼬임에 넘어간 부분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마약을 투약을 했고 그 범행에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고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고생도 투약을 했고 또 유통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상 위반 행위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미성년자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또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들을 살펴서 기소유예를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여고생은 이제 마약을 이제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하게 된 부분이라서 이 가벌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처벌에 앞서 이 학생이 앞으로 이 치료가 가능한지 중독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처벌하기보다는 이 치료가 사실 먼저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검찰은 이 여고생에 대해서 중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중독 현상이 과연 치료로 가능한지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배우 유한 씨의 마약 투약 혐의부터 전반적인 마약 관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